그러면 이번에는 저희가 세션을 이용해서 로그인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직접 코드를 짜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 이 클라이언트와 서버 폴더를 만들어 놨고요. 클라이언트를 일단 실행을 해 보시면 실행이 됐죠. 실행을 하시면 get session 앱에 들어가셨을 때 get session이라고 하면 get session 이 A 태그를 클릭을 했을 때 이 세션 함수가 실행이 되고요. 세션 함수는 저희 현재 서버와 서버의 세션 URL로 get 요청을 보냈을 때 현재 들어가 있는 세션 정보를 받아올 겁니다. 그리고 로그인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이 부분이죠. 로그인 컴포넌트에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스테이트 값으로 입력을 받아서 로그인을 하면 로그인 함수가 실행되고요. 로그인 함수는 저희 서버에 로그인 URL로 포스트 요청을 보냈을 때 현재 스테이트 값인 이메일과 패스워드 값을 보내서 로그인 상태를 true로 변경을 해줄 겁니다. 자, 됐죠? 자, 이제 서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서버에서는 express nodemon 변경할 때마다 서버를 업데이트 해주는 모듈이고요. 그다음 저희가 사용할 express session 모듈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 리액트와 서버 간의 연결을 위해서 콜스 설정을 해줄 콜스 모듈을 들고 오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설치를 해 주시고 이제 저희 서버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express 모듈을 들고 와야겠죠. require express 그다음에 const 저희 session이라는 이름으로 require express session 모듈을 가져올 거고요. 그 다음에 콜스 설정을 위해서 콜스 모듈을 들고 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지금 일반 로컬 파일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고 이거를 몽고DB라든지 MySQL, Postgres 같은 데이터베이스로 변경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로그인을 진행하는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ID1, ID2, ID3 해서 유저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 유저가 현재 등록되어 있는, 레지스터 되어 있는 유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유저 정보를 이용해서 로그인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코스를 설정을 하시고 .env 파일을 보시면 이제 세션 시크릿이 들어가요. 그래서 세션 시크릿에는 이 정보를 받아와서 그러니까 npm에서 인스톨해서 .env를 설치를 하셔야겠죠. 하시고 const.env require .env를 들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앱을 정해줍니다. express 그 다음에 .env를 express 쓰죠. express .env에 config을 해주시면 이제 process env 점점점점으로 저희 정보를 들고 올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익스프레스 서버에서 들어오는 요청을 파싱하기 위해서 app use express json 모듈을 일단 기본적으로 깔아주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포트를 8122번 포트로 서버를 돌릴 거고요. 그 두 번째 인자로 콜백 함수를 주셔서 서버
is on 8122 이렇게 하시면 기본적으로 서버는 작동을 합니다. 자, 서버를 켰습니다. npm start 해서 서버가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세션을 확인하기 위해서 app use 세션을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메인 페이지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세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try catch 문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자, console log request session을 받고요. 그 다음에 캐치 문에는 console error를 받겠습니다. 자, 이제 콜스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콜스 설정. 콜스는 이전 영상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이 리액트 서버가 저희가 만든 이 서버에서 제공해주는 프론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리액트와 서버 간에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오리진이 다른 프론트, 즉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제 오리진이 다른 서버로 요청을 보내기 위해서는 CORS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CORS를 이렇게 해주시면 기본적으로 CORS 설정 모듈이 작동이 되는 거고요. 이 안에서 저희는 콜스 설정을 따로 해줘야겠죠. 일단 오리진은 HTTP localhost 3000번 포트에서 보낼 거고요. 지금 객체 안에서 들어가야겠죠. 다음에 메소드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get 요청과 포스트 요청을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성할 이 세션 정보를 쿠키에 담아서 사용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통신에서 요청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쿠키 정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credential을 켜줘야 됩니다. credentials true로 맞춰주시면 기본적인 콜스 설정이 완료됐습니다. 자, 저희가 get 세션을 눌렀을 때 세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겠죠. 프론트에 보시면 세션에 이 세션 URL로 요청을 보냅니다. 자, 세션 URL로 요청을 보내면 get 요청이 들어오고, 요것도 지금 쿠키를 사용하는 요청이기 때문에 with credentials를 이용했습니다. 여기서 app get session을 요청을 해주시면 res status 200 json session information 이렇게 해서 세션 정보를 요청하는, 여기서 추가로 저희가 세션을 받아오는 로직을 작성을 해줘야겠죠. 자, 이 세션 정보를 요청하는 미들웨어 작성이 됐고요. 자, 이제 연결이 됐으니까 현재 저희는 익스프레스 세션을 아직 사용을 안 했어요. 그 상태에서 세션 요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뜰 거예요. get session 클릭. 자, 지금 undefined라고 뜨는데 이 undefined라고 뜨는 곳이 바로 여기죠. 제가 이름을 지정해 보습니다. session info 라고 해서 다시 get 클릭. 자, 보시면 session info가 undefined 되어 있어요. 저희가 세션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express session 모듈을 사용을 할 건데, express session 모듈은 기본적으로 쭉 내려가시면
내려가시면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익스프레스 서버 노드.js 환경에서 세션을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모듈을 제공해 주는 게 이 익스프레스 세션 모듈이고요. 익스프레스 세션 모듈은 리퀘스트 세션이라는 속성 안에 세션 정보를 담게 됩니다. 자,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이제 예제를 그대로 한번 사용을 해 볼게요. 겟 요청으로 했을 때 앱 유즈라고 유즈에서 세션 정보를 저장을 하시면, 자, 세션 정보를 저장을 하시면 그 다음에 이 세션 속성 안에 특정 값을 지정해서 세션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션을 설정을 해 줘야겠죠. 세션 설정. 여기서 app use session으로 진행을 하시고요.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봤었던 옵션 값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서 save uninitialized, 그리고 resave, proxy, name 이런 등등의 이름을 옵션들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저희는 로그인을 하기 위한 세션을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세션에다가 일단 첫 번째로 네임 옵션을 지정해 줍니다. 이름은 세션 아이디로 지정할 거고요. 두 번째로 secret은 저희가 .env에서 지정해 줬던 이 secret 세션을 가져다가 쓸 겁니다. 이걸 통해서 세션 아이디가 암호화돼서 쿠키에 저장이 되겠죠. process env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resave 옵션은 false로 지정하고 save uninitialized 옵션도 false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쿠키 옵션을 지정해 줄 수가 있는데, 쿠키 옵션은 아시다시피 이 옵션 값을 지정을 안 해주시면 쿠키의 유통기한이라고 해야 될까요? 유효기간이 무한대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쿠키가 지정될 시간값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HTTP only 옵션을 줘서 저희는 현재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서버죠. HTTPS 프로토콜을 사용하시려면 여기서 true를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 저희는 false를 지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secure 옵션. secure 옵션은 자바스크립트에서 아니죠. HTTP only 옵션이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이 안 되게 하는 건데, HTTP only 옵션으로 저희가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사용 가능하게 false를 지정을 한 거고요. 그 다음 secure 옵션으로 HTTPS와 HTTP 프로토콜을 나누는 옵션입니다. 저희는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서 false를 지정해주면 됩니다. 자, 세션이 완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저희 기존 옵션에서 get 세션을 눌렀을 때, 지금 제일 처음에 저희가 지정했었던 이 미들웨어에서 세션 인포가 어떻게 출력이 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해서 서버가 다시 돌아갔고요. 클릭. 보시면 세션 인포라는 이름으로 세션이 생성됐습니다. 자, 쿠키는 패스는 이렇게 되고, expire는 오늘이 29일이니까 이렇게 지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max origin은 이게 아마 그 유닉스 타임일 거예요. 그리고 HTTP only는 false 값, secure false 값, 저희가 지정한 옵션이 그대로 쿠키가 들어갔고요. 자, 여기서 일단 익스프레스 세션에서 여기서 지금 이 예제를 그대로 한번 사용을 해볼까요?
일단 세션 값은 확인을 했으니까 그 전에 if request session views가 있으면 request session views는 증가를 시켜주고요. 만약에 request session views 옵션이 없는 경우 request view를 1로 초기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는 session info라고 해서 세션 값을 출력을 해주는 로직을 그대로 사용할 거예요. 자, use를 해서 그래서 next 값을 줘야겠죠. 네, try catch 문이 끝나고 세션을 출력한 다음 저희는 next 지정을 할 거고 next에 arrow 옵션을 던져주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get session을 클릭을 하면 보시면 뷰가 1로 초기화가 되죠. 지금 세션 인포라는 세션 객체가 생성이 됐고 그 안에 뷰라는 속성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use session이라는 옵션을 지정해서 이 세션을 설정을 해주시면 세션 객체가 생성이 되고요. 이 세션 객체 접근하기 위해서는 request session 값으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자, get session을 한 번 더 클릭했을 때 보시면 뷰가 2로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저희가 이 세션에 접근을 실제로 해서 값을 modify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시면 이 세션 ID 값이 들어가 있죠. 자, 여기서 이 XOGX 이 값은 저희가 생성한 이 세션 객체를 나타내는 세션 ID 값이 저희가 최초에 지정했던 지금 이 secret 값, 즉 .env에서 secret 값으로 지정한 about tag secret라는 키 값으로 암호화된 세션 ID가 쿠키에 담기는 거예요. 자, 세션을 일단 알아봤고요. 만약에 이 세션이 지금처럼 설정이 안 되어 있는 경우면 이 세션 객체가 없어지겠죠. 자, 이거를 일단 주석 처리를 하고 다시 get session을 클릭을 하시면 에러가 뜹니다. 이 세션 객체의 뷰를 확인할 수 없다는 에러죠. 자, 여기까지 저희가 기본적으로 세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세션을 이용해서 로그인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희 프론트에서는 로그인이라는 컴포넌트를 새로 지정을 했고요. 컴포넌트에 들어가시면 로그인 컴포넌트가 구현되어 있습니다. 즉, 이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입력하셨을 때 로그인 함수가 작동되고요. 로그인 함수에서는 서버에 로그인 URL로 포스트 요청을 보내면 바디에 이메일과 패스워드 속성을 태워서 엑시오스 요청을 보내게 되고요. 만약에 이 result state가 2200번으로 정상 코드가 들어오면 로그인 정보를 true로 변경합니다. 이걸 토대로 저희는 서버에서 로그인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메소드 값은 포스트고요. 로그인으로 로그인 request res 라우트를 지정을 했고요. 저희가 엑시오스 요청으로 보낸 이 이메일과 패스워드 정보는 request body 속성에 들어가 있겠죠. 일단 user info라는 이름으로 최초의 request body에 이메일 속성을 이용해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 이 정보 중에 존재하는 유저네임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user info에서 일단 user db를 가져와야겠죠. user db는 쭉 보시면
user db라는 이름으로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속성 값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이 배열 값을 user db에 담아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그인해서 배열 값이기 때문에 저희가 로그인을 할 때 사용하는 일반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하는 메소드가 아니라 저희는 배열의 기본 속성 값으로 들어가 있는 필터 함수를 쓰겠습니다. user db 필터에서 아이템을 받아오겠죠. 받아오고 아이템의 이메일 값이 저희가 바디 속성 값으로 받은 이 이메일과 동일한 속성 값, 즉 만약에 저희가 테스트 유저 2 gmail을 보냈으면 지금 이 객체를 받아오겠죠. 이 객체. 자, user info를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이 user info를 가지고 저희가 사용자를 특정할 세션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세션 생성. 세션 정보를 생성할 때는 request session 객체 안에 들어가 있는 save 함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인저로는 callback 함수를 주시고요. 그다음 세션에 user라고 할까요? user email이라는 속성에 user info 값. 저희는 일단 배열을 가져오기 때문에 배열의 첫 번째 속성 값으로 값을 가져와야 됩니다. 자, 여기에 이메일 정보를 담고요. 그 다음에 request 그 다음에 데이터에 request session 정보를 담으면 이 user info가 들어간 데이터를 받아오겠죠. 자, 이렇게 말고 그냥 객체로 받아오겠습니다. user 정보에 이메일은 이메일을 받아오고요. 유저네임은 유저네임으로 받아오겠습니다. 그럼 데이터에 request session 정보를 담고요. 그 다음 이 정보를 status 200 자, JSON 데이터를 담아줘서 응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로그인을 했을 때 세션 정보값이 변경이 될 거고요. 데이터 값을 클라이언트에서 세션 정보로 받아올 수 있겠죠. 자, 세션 정보를 일단 클리어를 다 하고요. 테스트 유저 2 gmail 둘둘둘둘 해서 지금 현재는 이메일 정보만 가지고 로그인을 진행을 하죠. 클릭. 보시면 세션이 새로 생성됐죠. 그 다음에 저희가 get 세션을 하면 클릭 쭉 내려가시면 자, 여기서 정보가 새로 생성이 된 거예요. 이메일은 테스트 유저 2고 유저에 테스트 유저 1이 들어가 있는데 잠시만요. 유저네임에 왜 1이 들어갔을까요? 유저네임에 자, 제가 여기서 지금 필터 함수에서 조건 값을 잘못 줬네요. equal 사인이 3개가 들어가야 되죠. 자, 여기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저희는 다시 로그인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test user 2 gmail.com 1111로 해서 로그인을 클릭을 하면 애플리케이션에 세션이 생성이 됐고요. 이 get 세션을 클릭을 하면 저희가 쿠키와 뷰와 유저 세 가지를 담은 세션이 생성이 됩니다. 이 유저 정보에는 이메일과 유저네임이 들어가게 되죠. 거기에는 이메일에는 저희가 입력한 그리고 유저네임에는 저희가 이메일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은 이 사용자 정보인 user2 테스트 user2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유저를 담은 전체 세션을 특정할 수 있는
이 세션을 특정할 수 있는 세션 ID 값이 지금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익스프레스 세션을 다시 보겠습니다. 제일 위로 올라가시면 익스프레스 세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설명이 나오는데 보시면 이 세션은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확인했듯이 쿠키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이 세션 정보에 담는 정보가 쿠키, 즉 클라이언트 안에 담기는 게 아니라 서버에 담기는 거예요. 서버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나 서버가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세션 ID 값을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익스프레스 세션도 마찬가지입니다. The default server-side session storage memory store라는 공간에 세션 정보를 담게 되고요. Same for the production environment. 개발 환경에서만 사용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약한 메모리이기 때문에 날아갈 수도 있고 직접 배포 환경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즉 익스프레스 세션에서 자체적으로 메모리 스토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 지금 저희가 생성했던 이 세션 정보가 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를 어떻게 확인을 하냐, 이 유저 세션 아이디별로 이 세션 값이 어떻게 지정이 되냐,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 익스프레스 세션에서 지원하는 저 메모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파일 스토어를 사용합니다. 자, 이 파일 스토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일 서버 제일 최상단에 파일 스토어를 가져와 주고요. 그 다음에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모듈을 하나 설치를 해야 됩니다. npm install session file store 이 모듈을 설치를 해 주시면 세션에 값을 저희가 저장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require에 session file store에 매개 변수 값으로는 세션 정보를 줍니다. 세션은 저희가 여기서 지정한 이 세션을 전달해 줘요. 그 다음 세션 설정 값에 스토어 옵션을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new file store를 지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만든 세션 값을 담는 이 세션 폴더가 자동적으로 생성이 돼요. 보셨나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 세션을 지우고 이것도 클리어를 하고요. 일단 지금 로그아웃 구현을 안 해서 제가 이렇게 임의로 지정을 했고, 자, 그래서 들어오는 순간 바로 세션은 일단 생성이 됐어요. 다시 볼까요? 자, 새로 고침을 하면 세션이 바로 생성이 되죠. 이 세션 정보에는 아주 기본적인 세션 정보, 그리고 저희가 최초에 지정했던 이 뷰단이 들어갈 거예요. 이 세션 폴더를 들어가 보시면 저희가 이전에 생성했던 그 세션들이 쭉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3A 뒤에 이 2부터 쭉 나와 있는 이게 세션 ID 값입니다. 세션 ID 값. 지금 이 세션 ID 값이 여기까지 들어가 있는 거죠. 클릭해 보시면 이 세션 정보 이렇게 담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쿠키가 담기고요. 뷰에 REST access 값이 들어가서 이 세션을 저장하는 거예요. 이 세션 폴더에 담기는 이 세션 값들이랑 동일하게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나 다른 저장소에 이 세션 정보를 이 서버 사이드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다 지워주고요. 이것도 지워주고요. 저희가 작성을 했던 이 포스트 미들웨어에서 로그인 정보를 담았을 때 그 세션 객체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테스트 유저 4로 가볼까요? 1111이 아니죠. 4444 클릭 하면 세션이 생성이 됐고요. 지금 QA33이라고 시작하는 이거죠. 클릭을 해보시면 저희가 생성했던 유저 정보가 이 세션에 그대로 담깁니다.
자, 이 정보를 가지고 이제 서버는 쿠키에 담은 정보를 가져오게 되고요. 그럼 저희가 get 세션을 클릭을 할 때마다 이 서버 정보에서는 이 유저 정보에 저희가 담은 이메일과 유저 정보를 담은 세션을 반환을 하게 되겠죠. 반환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네트워크에 들어가 보시면 세션의 헤더에도 리퀘스트 요청에 저희가 세션을 생성한 세션 ID 값에 이 특정할 수 있는 지금 이 로그인 되어 있는 테스트 유저 4라는 유저를 서버에서 특정할 수 있는 세션 ID 값을 쿠키에 담아서 자동적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 셋 쿠키를 계속 진행을 하시면 여기서 이 셋 쿠키 값이 계속 지정이 되고 쿠키에 계속 새로 저희가 생성했던 세션 값이 담겨서 이 로그인 한 유저를 특정할 수 있겠죠. 자, 로그인을 했으면 이제 로그아웃을 해야겠죠. 로그아웃을 하려면 로그아웃을 할 수 있는 로직을 짜줘야 됩니다. 자, 클라이언트 단에 보시면 로그아웃에 저희가 포스트 요청으로 로그아웃으로 요청을 보내게 되죠. 로그아웃으로 포스트 요청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포스트 로그아웃 리퀘스트 res 로그아웃을 하는 로직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세션 값을 저희가 destroy를 해야 됩니다. destroy 즉 지금 생성되어 있는 이 세션 정보를 저희가 삭제를 해줘야겠죠. 예, 이 삭제를 해주는 이 메소드가 request session이라는 객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express 세션이 없었으면 그냥 저희가 세션 값을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쿠키 값도 새로 초기화를 해줘야 되는데 express 세션이라는 모듈에서 이 작업을 자동적으로 해줘요. 자, 이렇게 세션을 일단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destroy 함수를 사용을 해서 첫 번째 값으로 콜백 함수를 지정하고요. 그 다음 스테이터스에서 200 json message 값으로 logout success 성공적으로 로그아웃을 했다 라고 지정을 해주고요. 다시 일단 생성된 세션 쿠키를 제거를 해주고요. 이번에는 test user 3 gmail 3333으로 클릭 로그인 하면 객체가 생성이 되죠. 생성이 된 객체를 저희는 로그아웃으로 해서 destroy를 해보겠습니다. 하시면 세션에 이 값이 변경됐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전에 생성했던 그 세션 객체가 이제 파괴가 된 거죠. 다시 해보겠습니다. test user 1 gmail 1111 로그인을 하시고 test user 1111 로그인을 하시고 로그아웃을 하면 여기서 생성됐던 객체가 사라지죠. 다시 해보겠습니다. to gmail 2 자, 여기서 cs 이 객체가 생성됐죠. 그 다음에 로그아웃을 클릭하면 이 폴더를 잘 보시면 됩니다. 로그아웃 사라지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 destroy 된 저희 정보가 삭제가 되는 거죠.
삭제가 되고, 기존에 저희가 생성했던 쿠키 값도 자동적으로 초기화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로그인을 하면 로그인 된 정보를 현재 저장되어 있는 리퀘스트 세션 객체에서 가져와서 현재 로그인된 유저가 계속 로그인이 되어 있다는 거를 이 프론트에서 확인을 해야겠죠.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테스트 유저 1 gmail 1111로 해서 로그인을 하면 세션 객체가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션 정보에 들어가시면 테스트 유저 1과 이 정보가 유저 정보가 업데이트는 되는데, 여기서 새로 고침을 클릭을 하시면 바로 풀려버려요. 즉, 이 세션을 리퀘스트 세션 객체에 들어가 있는 정보를 가지고 사용자를 계속 특정을 해주는 로직을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걸 위해서 서버에서 로그인이 성공했을 때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해야 되는 라우트를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름은 success로 하고요. try catch 문으로 데이터의 request session 객체를 저희는 담아오고요. 그 다음에 status 200에 json 데이터를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에러가 나는 경우에는 request status 403 코드를 보내주고요. user not found 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저희 애플리케이션 프론트 단에서 use effect 훅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저 메인 페이지로 접속을 했을 때 로그인 석세스 URL로 요청을 보내서 get 요청을 보내고, 그 다음에 값을 받아와서 만약에 그 result 데이터에 유저 값이 존재하는 경우에 저희가 최상단에서 설정했던 유저에 대한 유저 스테이트 훅을 사용을 해서 유저 값을 설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set 유저는 저희가 가져왔던 유저네임과 이메일을 사용해서 유저를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set is 로그인을 true로 변경을 해주시면 로그인이 있을 때 로그아웃 버튼이 생성되고 유저 네임을 특정하는 로직을 작성해 줍니다. 자, 테스트를 해볼까요? 다 지워주고요. 테스트 유저 3 gmail 1111로 해서 클릭하면 지금 정상적으로 로그인은 됐는데 유저 이펙트 훅에서 최초의 값을 로그인을 하면 메인 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테스트 유저 3님이 로그인 하셨습니다 라고 해서 현재 이 리액트에서 본인이 현재 쿠키에 담아서 계속 보내는 이 세션 ID 값을 가지고 서버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서버에서는 세션 ID 값을 받아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테스트 유저 3 값을 특정을 하고, 그 특정한 값을 로그인 석세스라는 라우츠에 get 요청이 들어오면 세션에 태워서 보내주겠죠. 그러면 앱에서는 이 데이터를 받아서 메인 페이지로 접속을 할 때마다 use effect 훅을 써서 데이터를 파싱한 다음에 유저를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 to true로 변경한 다음에 이 값을 계속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위 컴포넌트에서는 뭐 그 스테이트 드릴링을 사용하셔도 되고 유즈 컨텍스트를 사용하셔도 돼서 저희가 최상단에서 설정한 이 유즈 스테이트를 밑으로 내려주시면 되겠죠. 자, 로그아웃을 하고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테스트 유저 1으로 가보겠습니다. 테스트 유저 1 gmail 1111로 해서 로그인을 클릭을 하시고 다시
하시면 user 1이 로그하셨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고요. 새로 고침을 계속 해도 지금 현재 그 이 리퀘스트 브라우저에서 가지고 있는 이 세션 ID 값이 그거죠. 저희 테스트 유저 1을 특정할 수 있는 세션 ID 값을 쿠키로 담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보시면 자, 석세스로 요청을 보냈죠. 리퀘스트 헤더에 보시면 이 쿠키 값이 계속 가요. 자, VVEQ가 이 세션인데 이 세션에서는 유저 1에 대한 정보가 계속 생성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서버에서는 사용자가 브라우저에서 요청을 보낸 쿠키 값에 저장되어 있는 세션 ID 값을 통해서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고 로그인을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컬 로그인을 유지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쿠키에 비해서 세션의 ID 값을 서버에서 저장하기 때문에 쿠키에서 사용자 정보를 조작하거나 탈취하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서버에서는 지금 저희는 이 파일 스토어를 이용해서 로컬에 저장을 했지만 이 세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야 돼요.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DAU가 10만, 100만이 넘어가는 서비스에서는 이 데이터베이스에 세션 정보를 모두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로그인에만 굉장히 큰 버든이 생기는 거죠. 이를 위해서 세션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세션을 말고 OAuth2나 JWT, 제이슨 웹 토큰을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점 때문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JWT와 OAuth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